3,000명의 궁녀가 꽃잎처럼 떨어져 죽었다는 곳, 낙화암. 이 핏빛 전설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항상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떠올립니다. 3천 궁녀를 거느리다 나라를 망하게 한 방탕한 군주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교묘하게 짜인 거대한 오해라면 어떨까요? 오늘 낙화암의 슬픈 전설 뒤에 숨겨진 3천 궁녀 이야기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자왕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백제 발칵, 삼천궁녀, 낙화암의 핀 핏빛 전설의 진실. 먼저 이 이야기의 핵심 3,000명이라는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의 인구와 궁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한 명의 왕이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대 기록에서 3,000이라는 숫자는 매우 많음, 완전함 또는 온 세상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3,000궁녀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궁녀 혹은 궁궐의 모든 여인을 의미하는 문학적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궁녀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낙화암이었을까요? 이 전설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될 때 수많은 백제인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궁궐에 남아있던 왕족과 귀족 부인, 궁녀들 역시 참혹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일부 기록에는 많은 궁궐 여성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절개를 지켰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화암 전설의 역사적 씨앗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 낙화암에서 특정 인원 3,000명이 투신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초기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의 사리부터 낙화암 3,000궁녀 투신이라는 극적인 전설로 발전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유교적 이념이 강했던 조선의 문인들은 백제 여성들의 정절을 칭송하고 이를 교훈적인 이야기로 각색하여 널리 퍼뜨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의자왕은 왜 이 전설과 함께 방탕한 망국의 군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걸까요? 물론 그의 말년 통치에는 분명 실책이 있었습니다. 충신을 멀리하고 독단에 빠졌으며 국방을 소홀히 한 책임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백제 멸망은 단순히 의자왕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집요한 외교술, 당대국 당나라의 개입, 그리고 백제 내부 귀족 세력의 분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단순한 영웅과 악당의 구도를 선호합니다. 3,000궁녀와 향락에 빠져 나라를 망친 왕이라는 프레임은 백제 멸망이라는 복잡한 사태를 의자왕 개인의 타락으로 단순화시키고 승리자인 신라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낙화암은 3,000궁녀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채 묵묵히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부풀려졌을지라도 나라를 잃고 절망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백제 여인들의 비극적인 죽음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슬픈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전설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의자왕과 3,000궁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과연 전부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낙화암의 핏빛 전설 넘어 백제의 마지막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